10회 연속 월드컵 연속 진출, 대한민국 통산 11번째. 우와! 이제 곧 2022년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. 여러분들 기대되시죠?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.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는 경기 말고도 주목할 만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. 먼저 아시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월드컵이라는 점.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아직도 남아있는 2002년 한일 월드컵. 그 뒤로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바로 카타르 월드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월드컵 하면 여름 이벤트였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6, 7월 대신에 11월에 열린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카타르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. 정말 4, 50도를 방불케 하는 그 여름 날씨 속에서 축구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. 다들 선수들이 다 지쳐 떨어지겠죠? 그래서 이번엔 특별하게 11월 겨울에 월드컵이 열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역대 가장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입니다. 카타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요,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되는 작은 크기라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총 8개의 경기장이 심지어 반경 50km 내에 다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죠. 버스를 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경기장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경기에 집중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은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경기장만 만든 게 아니라 땡땡땡을 만들었다. 땡땡땡이란 바로 신도시.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. 월드컵이라는 그 이벤트를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다. 이야, 정말 중동 부자 나라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. 이번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. 그 이름이 바로 루사일 시티. 미사일 시티 아닙니다. 루사일 시티.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에도 없었던 정말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. 마리나, 리조트, 쇼핑몰, 이 복합시설들을 다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요. 그 가운데 경기장이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루사일 스테디움. 이 경기장 형태 너무 예쁘죠? 아랍 사람들이 주로 쓰는 사발 그릇에서 그 형태를 따왔다고 하는데요. 정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구조는 또 삼각형 구조를 적용했고, 그 색이 왜 이렇게 돋보이나 했더니 글쎄 금색, 골드색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. 진짜금? 아닙니다. 진짜금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. 아니지만 금색 비슷한 걸 칠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. 정말 화려함의 극치죠. 지금 이 경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이 86,000석. 상상이나 되세요? 1000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86,000석이에요.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격상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최대 경기장이 아시아에서 어디였느냐? 놀라지 마세요.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최대 규모였던 겁니다. 근데 이 기록이 바로 20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. 이 경기장이 바로 주 경기장, 메인 스테디움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바로 월드컵 결승전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. 결승전이 치러진다는 건 바로 이 경기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. 색깔이 다채로워요. 레고 조립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가 바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중에 하나인 스테디움 974입니다. 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이 경기장에 쏙쏙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외관뿐만 아니라 스테디움 974에서는 내부 구성도 컨테이너를 그대로 살렸다는 게 참 재밌는 점입니다. 또 색깔별로 용도를 달리해서 빨간색은 스카이박스, 회색은 또 탈의실,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용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, 용도를 달리했다는 게 참 재밌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.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서 만드는 것도요,
사람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요, 건물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 태풍이 온다거나 혹은 지진이 올 때는 수평력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. 옆에서 사람을 미는 거죠. 건물이 자립을 하려면요, 이게 수직 하중만 있는 게 아니고요, 건물에는 항상 수평 하중이라는 게 있거든요. 레고를 쌓듯이 그냥 만일 블럭 쌓듯이 쌓아놓으면요, 근데 옆에서 밀면 툭 넘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컨테이너를 쌓아서 건물을 지을 때 꼭 주의해야 하는 게 브레이싱, 서로를 묶어주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. 사선으로 서로 결속을 시켜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것이 이 스테디움 974에 적용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외에 이 뼈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, 뭐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, 뭐 좀 더 나아가면 전기 설비들, 또 중요한 화재에도 또 보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컨테이너를 재활용해서 모든 게 끝난 건축 같지만 알고 보면 더 만만치 않은 노력과 공과 에너지가 들어간다, 뭐 이런 건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컨테이너 스테디움의 또 하나의 특징, 과감하게 에어컨이 없습니다. 어디 무슨 경기장에 에어컨이 있지? 뭐 이러겠지만 지금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장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컨. 개최 도시로 선정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. 아무리 겨울에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더워서 아마 월드컵 경기가 불가능할 것이다. 하지만 그 우려들을 다 잠식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. 그것이 이 에어컨, 경기장에서의 야외 공간에서의 에어컨 시스템으로 완성이 됩니다. 총 8개의 경기 중에 7개의 경기장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이 경기장만큼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. 그럼 우리 16강전 어떻게 하지? 걱정되시죠?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바로 근처에 있는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자연바람이 들어오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, 바다에서 바람이 안 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때를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에 초대형 선풍기. 이게 될까요? 건축에서는 첨단 기술하고 원시적인 기술이 같이 가요. 첨단 기술 못지않게 전통적인 기술, 오래된 기술이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. 자연바람이 올 땐 자연바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기술이고, 없을 땐 그래, 선풍기 틀자. 그리고 기류가 발생하면 또 자연바람도 자연스럽게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경기장 이름이 974 스테디움이잖아요. 974가 뭐지? 올해가 974년도 아니고? 궁금해 하실 텐데 974가 바로 카타르의 국가 번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국제 번호를 걸 때 우리가 앞에 붙는 번호들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는 82번, 미국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1번.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. 이 경기장에 쓰인 컨테이너의 숫자가 바로 974개. 그리고 더 놀라운 거, 이 경기장은 100% 해체가 가능하다. 스테디움 974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지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거가 훨씬 용이하겠죠. 철거가 용이하다는 건 뭐냐면은 분리해서 또 이동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.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한테 이게 보내질 거라고 합니다. 그럼 거기에서는 또 다른 국가 이벤트들이 있겠죠. 그 이벤트들에 재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탄소량도 배출량을 줄이고 또 자원도 재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세계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.